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손해사정사 2차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최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와 같이 이번 손해사정사 2차 과목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일단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회독을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강의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너무 생소한 개념들이 많아서 한번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같이 읽어 나가면서 또 예시도 들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강의의 목표고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목부터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것인지 잠깐 칠판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과목 이름은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익혀서 답안지에 적어내야 되는 것이 저희 과목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고, 자,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자동차 보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법률적 내용을 이론적으로 익힌 다음에 실무에 적용해서 답안지에 녹여내는 것이 2차 과목 중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의 목적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무엇이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전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인데 종합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이다. 왜 종합보험이라고 칭하냐면 자동차 보험은 배상책임, 배상책임 보험과 그리고 상해보험이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이 섞여 있는 종합보험이다 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종합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은 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배상책임으로 인한 가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배상책임보험이고, 또는 단독사고나 아니면 내가 가해자가 돼서 100% 과실이 있어서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자, 상해보험을 통해서 내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과 상해보험 모두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라서 종합보험이라고 칭하고, 자동차 보험의 종류를 한번 보면 배상책임에는 대인배상,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대인배상 1, 2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자동차의 수리비를 물어주는 대물배상도 있습니다. 상해보험에는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신체 사고에 따른 특약으로서 자동차 상해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을 것이고, 또 무보험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따른 무보험차 상해, 담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손해, 우리 자차라고 하는 자기 차량 손해, 상해보험은 아니지만 자기 차량 손해까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서 종합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우리는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약관 내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약관 내용들과 그리고 법률상 내용, 법률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법률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약관들, 보통 약관, 특별 약관으로도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런 약관들 전부 다 우리가 통달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법률에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란 무엇이냐, 우리가 공부한 이 이론적 내용들을 실제 사례들이나 사건에 접목해서 면부책과, 자, 면부책이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지 지지 않는지, 면책인지 부책인지 가리는 것이 면부책이라고 해서 면부책과, 그리고 실제로 보험금 산정까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주고 난 다음에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계산하는 것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과목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들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자, 1강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보시면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떤 책임들이 있는지 한번 그 책임의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사고의 법률상 책임 보시면 민사상 책임, 그리고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 총 3가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사상 책임 먼저 보시면, 자, 불법 폐기 책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고 내용에 따라서 각각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운전자와 공작물인 자동차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그리고 운전자의 사용자는 각각 불법 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그리고 공작물 책임 민법 제758조, 사용자 책임에 따른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접할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내용이 맨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눈에 익혀둔다라는 생각만 해두시고, 불법행위 책임에는 뭐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사용자 책임, 뭐 공작물 책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내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민법상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 책임이라고도 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느냐? 유상운송 계약의 경우에 발생한다. 자, 유상운송 계약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차 내 승객이 사상하게 되면 그 사고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와 사용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의무인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글로만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자, 유상운송의 계약의 경우, 유상운송 계약의 경우, 자, 유상운송 계약이라고 하면은 단어가 어려워서 쉽게 떠오르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상운송 계약 하면은 자, 버스를 예로 들 때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 비용 지불하고 탑승을 합니다. 그 탑승한 버스가 운행을 쭉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가 둘 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버스 운전자나 아니면 사고를 낸 상대방이 운전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타고 있던 이 버스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어서 운전자에게 책임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버스를 탈 때 냈던 요금, 이 요금 자체가 유상운송 계약이기 때문에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 안전하게 승객을 운반할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 수가 있다. 우리가 지불한 요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채무불이행 위반 효과가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요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이것도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보게 될 내용입니다. 요거는 뒤에는 무조건 암기를 해두셔야 되지만 지금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는 통째로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 운전자를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하지만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길죠.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설명을 해놓고 그 뒤에 책임을 지지 않는 단서조항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만 살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행정상 책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책임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는 사고가 난 경우에 행정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을 내거나 또는 벌점을 받거나 사고가 심할 경우에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상 처분도 받게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되겠죠. 형사상의 책임은 우리 형법상 책임이라고 해서 자동차 사고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진다라고 할 때 그 형에 해당하는 형사상 책임입니다. 자, 형법 보시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사상한 자는 사상은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형법상에는 과실치상죄만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과실치상죄만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사상 책임 보시면 저는 형법상 책임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특정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한 형량과 달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1번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민법상 책임 아니고 행정상 책임 아니고 형사상 책임 중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이고 그 첫 번째는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첫 번째는 도주 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그리고 두 번째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두 번째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세 번째는 위험운전 치사상 가중처벌. 세 번째는 위험운전. 그리고 네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있다. 네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발생했을 때 이 네 가지 경우에서는
형법상에서 정한 형량과 다르게 해서 가중해서 처벌하겠다 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중되는 거 말고 이번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한 목적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에서 특례를 정한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면은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 또 이렇게 가중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특례를 정한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사고고 우리 사회에 항상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가해자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비용, 사회적 손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특례법을 제정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정한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을 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떤 때에 특례를 적용하느냐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 1대 특례를 적용하겠다.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형사상 책임에 나와 있던 과실치상죄만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과실치사가 아닌 과실치상의 부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과실치사처럼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죠. 자,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특례를 적용하겠다. 자, 이런 반의사불벌죄 말고 두 번째로 또한 뒤에 보시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상한도가 없는 보험, 이건 대인배상2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보상한도가 없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보시면 제정 목적은 교통사고로의 빠른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을 했고 어떤 사고에 대해서 적용을 하느냐?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과실치상 사고에 적용을 한다. 그래서 적용되는 특례가 무엇이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 제기할 수 없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플러스 보상한도 없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그러면 그 차의 운전자는 똑같이 공소할 수 없다. 이 내용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내용입니다. 자,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에 해당되는데 피해자가 공소를 바라지 않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보상한도 없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의 사고 운전자는 공소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피해자가 사망해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죠.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죄에만 해당되는 거지 과실치사자가 들어가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나 보상한도가 없는 대인배상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처벌 특례에 제외 사유가 있다. 자, 아래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 못한다. 아래의 경우 빼고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했는데, 그래서 아래의 경우가 뭐냐? 총 15가지 내용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망사고, 그리고 뺑소니 사고, 마지막으로 11회 중대사고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11회 중대사고 무엇이 있느냐? 신호 및 지시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등의 위반,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장치 위반, 이렇게를 제외하고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처벌 특례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5번 보험가입 등의 처벌 특례. 자, 위 사항의 특례 제외 사유, 그리고 중상해 사고,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총 15개의 특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는 가해자가 보상한도 없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 15개 사유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망사고 하나, 그리고 뺑소니 사고 하나, 총 12개 중대사고, 12대 중대사고에다가 중상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나 불구가 될 경우까지 포함해서 총 15개다. 이렇게 15개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에 적용할 수 없다 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선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선지급금 제도 무엇이냐? 보험회사는 치료에 관한 통상비용 전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료비 전액,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위자료 전액, 그리고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의 50% 해당액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우선지급금 제도이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의 유형 총 3가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민사상 책임, 그리고 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알아봤는데, 민사상 책임은 뭐 일반 불법행위,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었다까지 공부를 했었고, 행정상 책임은 교통사고 발생하면 벌점, 범칙금,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상 책임도 발생하고 형사상 책임도 발생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 총 15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거나 보상한도 없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절 불법행위 책임 보시겠습니다. 자,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우리 민법상 책임 공부할 때 불법행위 책임 맨 처음 나와 있었죠.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 한번 읽어보면 민법 제750조의 조문입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는 내용이 민법 제750조의 조문이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총 5가지의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위법성이 있어야 될 것, 세 번째는 손해가 발생해야 될 것, 네 번째는 그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 다섯 번째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 총 5가지를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성립 요건 한번 보시면, 고의나 과실, 어떤 고의나 과실이 무엇이냐? 고의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고의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개념들은 우리가 끝까지 사용할 개념이기 때문에 외워둘 부분들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1번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조문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할 내용 첫 번째,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첫 번째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암기하셔야 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문장 자체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요 일반 불법행위 책임 내용 암기해 두시고, 두 번째로는 고의의 정의입니다. 고의의 정의. 고의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까지 밑줄 쳐두시고, 그 구간을, 그 정의를 암기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의는 이러한 내용이다 라는 거 밑줄 쳐두고 암기하자고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이다. 과실도, 과실의 정의도, 정의 2가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과실이란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한다 해서 과실이란부터 심리 상태까지 밑줄 쳐두시고 정의 암기하자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의나 과실, 이러한 심리 상태에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고의나 과실, 이런 심리 상태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심리 상태로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자, 위법성이란 무엇이냐? 가치 판단의 문제로서 실정법 또는 공소양속의 위반을 말한다. 위법성은 법을 어기는 내용인데, 이 법을 어기는 위법성이 인정돼야 위법성이 있지만 특수한 사유로 이 위법성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 하고 5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특수한 사유로는 이 위법성이 없어지는,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 이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당방위. 두 번째, 긴급피난. 세 번째, 자력구제. 네 번째, 피해자의 승낙. 다섯 번째는 정당행위.
요 5가지 사유로 인한 행위는 위법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것이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총 5가지 경우에는 행위를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진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위법성 조각사유 5가지가 있다 라는 것까지 일단 익혀두시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1번 불법행위 책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